위클리 축덕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사 6번째 시간 1982년 제12회 스페인 월드컵으로 찾아갑니다. 자, 스페인 월드컵은요 이탈리아가 우승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제 브라질과 함께 세 번째 우승하는 아주 대단한 축구 강국이 반열에 올라서죠. 자, 1982년 대회에서는요 참가국이 이제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들어갑니다.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관중이 200만을 돌파하고요. 82년 시점부터는 이제 축구 월드컵이요 올림픽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아예 뭐 세계 축구 선수권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구촌의 축제가 됩니다. 지금도 사실 올림픽보다 월드컵이 더 많은 뭐 상업적 이익도 있고요. 더 많은 관심 받잖아요. 그 시작이 82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브라질의 당시에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지쿠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 아르헨티나? 여러분 잘 아는 마라도나. 이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탈락합니다. 그리고 자 인기가 있다 보면 그렇게 좀 더러운 면이 있어요.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게르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승부 조작을 합니다. 지들이 올라가려고. 이런 오염이 있었던 대회가 12회 스페인 월드컵입니다.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당시의 월드컵 지역의 안배는요. 자, 아시아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 있었죠. 이제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다 두 장씩이니까 굉장히 큰 혜택 준 것 같아요. 잘 보면 한 장씩 토탈 세 장밖에 안 넣은 거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늘었을까요? 유럽이죠. 결국 월드컵이 상업화가 되면서 이제 유럽 팀이 많이 나와야 중계권료도 팔고 많은 관중도 있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생생낸 거고 유럽의 티켓을 많이 늘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82년 스페인 월드컵의 특징이에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브라질의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당시의 최고의 영웅이에요. 하얀 펠레라고 부른 지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활약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토너먼트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4강에 진출하지 못하죠. 자,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도 탈락합니다. 당시에 22살의 마라도나예요. 열심히 떴지만 뭔가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한테 패배하면서 탈락하고 말아요. 자, 이번에는 승부 조작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쪽은 독일이고요. 이쪽은 오스트리아예요. 독일이 여기 나라에 있다면 지도상으로 보면 그 아래쪽이 오스트리아죠. 그래서 둘 다 사실 게르만족이에요. 과거에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프로이센 이런 시대는 같이 있었던 시대가 많죠. 자, 그럼 얘기 들어가 볼게요. 1차 리그 B조 최종전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요. 지금 세 나라가 비슷비슷할 뻔해요. 최종전을 앞두고 칠레 여기죠. 알제리가 먼저 해요. 그 칠레를 3대2로 격파하면서 2승 1패가 되니까 알제리가 이제 본선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해졌죠.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 들어갈 때 서독하고 오스트리아 입장이죠. 오스트리아는 이미 2승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서독은 1승 1패니까 만약에 치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독이 한 골을 넣고 서로 경기를 안 해요. 그냥 한 골만 딱 넣어놓고 오스트리아가 어차피 한 골을 잃어도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여긴 0이고요. 서독은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서독과 오스트리아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정말 알제리가 당시에 센세이션이 일으켰거든요. 서독을 격파하면서 2대1로 이겨 서독을. 그랬는데 서독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짜가지고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두 팀이 토너먼트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이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986년 대회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경기는 이렇게 1경기, 2경기가 아니라 무조건 동시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1차 예선입니다. 우리나라는 C조에 속했어요. 당시 아시아는 A, B, C, D 4개 조로 예선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1위 팀이 아시아 지역 최종 결선에 갑니다. 당시에 한국은 1978년까지는 아시아 최강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타 플레이어 차범근이 독일로 진출하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뭐 외국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와해가 좀 되고요. 세대 교체가 안 돼서 이제 79년, 80년, 81년, 82년 요 시점은 좀 대표팀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된 시점이에요. 당시에 쿠웨이트는요 엄청나게 석유 팔아가고 돈 벌어갖고 축구팀이 강해졌어요. 3전 전승으로 C조 예선에서 우승을 하죠. 우리나라는 쿠웨이트한테 지는 바람에 2대 0으로 패합니다. 그래서 2위가 되면서 그것도 1차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1954년 이후 번번 지금까지 그래서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운명에 처하죠. 자, 요때 영상을 좀 준비했으면 여러분한테 보여줄 텐데 선생님이 축구나 이런 거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생을 해요. 우리나라 방송국이나 우리나라 자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쏘다닙니다. 뭐 이란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엔 영상을 못 찾았어요. 사진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 여기 쿠웨이트 대표팀 사진인데 이건 최근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으로 가죠. 쿠웨이트가 진출했습니다. 자, 다른 조에서는요. 중국. 세상에 중국이 최종 예선에 올라갔어요. 이때는. 우리가 좀 무시하잖아요. 중국을. 중국이 올라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올라왔고요.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누가 올라왔냐면 뉴질랜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네 팀이 경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컬러로 나온 거. 쿠웨이트와 뉴질랜드가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본선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1차 리그, 2차 리그, 준결승 이런 순서로 됩니다. 자, 우선 이탈리아를 살펴보죠. 1차 리그에서는 엄청나게 고전을 합니다. 3전 3무예요. 그러면 3무 승부 가지고 2차 리그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엄청난 또 운이 있었나 보죠. 이 당시 82년 이탈리아에는요. 운이 대박이야. 도깨비 팀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볼까요? 2차 리그에선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마라도나가 활약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격파하네요. 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당시에 브라질은요. 환상적이었어. 이 패배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잘 나간 팀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얀 펠레, 치코, 소크라테스, 주르징요 쫙 있어요. 선수들이. 그런데 갑자기 듣보잡 같은 선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선수예요. 파올로 로시. 왜 듣보잡이냐면요. 이 대회가 열리기 전에 2년 동안은요. 선수 자격이 박탈됐던 선수예요. 도박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더니 여기서 세상에 3골을 다 집어넣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잘 차는 것 같지도 않고 등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고 뭐 그냥 쏘쏘한데 골이 들어갈 때 꼭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골을 모조리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준결승까지 갑니다. 2골을 또 집어넣어요. 5골 넣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바로 듣보잡 같았던 파올로 로시에 의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다른 조를 보죠. 이쪽에서는 서독이 진출하는데요. 서독은 1차전에서 알제리한테 아프리카잖아요. 엄청난 창피를 당해요. 그러니까 서독이 월드컵에서 2번 망신하거든요. 한 번은 알제리한테 1대2로 진 거. 또 한 번은 작년에 한국 대표팀한테 2대5로 진 거. 이게 2번 망신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 후로 다시 일어나서 칠레를 격파하고 오스트리아 격파해서 2차 가죠. 그리고 1승 1무로 준결승 가요. 준결승에서 만난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었어요. 플라틴이라고 해서요. 유럽에서 그 당시에 가장 창조적이고 예술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와 3대4로 비긴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이 승부차기는 최초로 벌어진 거예요. 월드컵에서. 그래서 5대4로 승리하면서 이제 서독과 이탈리아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자, 이탈리아 선수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20번이 누구냐면은 파올로 로시입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한번 봐두면 되고요. 이탈리아 선수단의 모습이었어요. 독일을 보죠. 자, 독일이 결승전에서 유일하게 골을 넣은 브라이트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관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죠.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 슈틸리케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서독의 정신적 지주인 루메니게 독일 팀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팀은 결승에서 붙어요. 경기장은 레알 마드리드 홈인 베르베나우 91,438명 엄청난 관중이 왔죠. 자, 양팀 주장들은 페넌트를 교환합니다.
경기는 벌어지는데 이탈리아가 원사이드죠. 또 듣보잡 같은 도깨비 같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아무 활약 안 한 것 같은데 갑자기 57분이 나타나갖고 툭 차는데 들어가는 거야. 선제골을 넣었어요. 선취골. 그리고 69분에는 타르델리 선수가 또 집어넣어요. 2대0이에요. 자, 추는 기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의 후반 끝나가는 81년에 알토베리가 또 한 골 넣어요. 3대5죠. 이 알토베리는 미리 얘기해주면 그 다음번 86년 멕시코 월드컵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 가요. 그때 한국팀에게 골을 넣은 선수가 알토베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2분에 알토베리의 골로 3대0 우승은 정해진 거죠. 자, 83분에 독일은 브라이터너가 한 골을 만회해서 결국은 3대1로 이탈리아가 승리하면서 세 번째 우승을 하고요. 브라질과 동등한 위치에 가게 되죠. 그리고 도박, 선수 자격 금지 이렇게 불명예를 가졌던 파올로 로시는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MVP가 되고요. 6골로 득점왕에 등극합니다. 오늘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었습니다.